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고요. 그 집권 부분은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던 시기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때 2007년 대선 패배 후에 대선 책임론이 불거졌고, 그 다음에 1심의 사건이 터지면서 종북 논쟁이죠. 그래서 패권과 종북 논쟁으로 민주노동당이 분당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 텍스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탈당을 했고, 임시 당대회 때 심상정 비대위원이 부결되면서 심상정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심조에서 소위 PD 계열이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안 나간 거는 이제 노동자연대죠. 그 당시에 다 함께가 안 나갔었고, 그 다음에 해방연대는 그 전에 먼저 나갔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우리 박관영 동생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농민의 총연합,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한국 청년당 단체협의회 등은 2008년 2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이 대표를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민주노동당에게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혁신을 요구하는 한편 분당을 추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출범식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분당 위기에 처하니까 당황한 게 이제 그 민주노총하고 전농이에요. 왜냐면은 정당이 분열되면은 이게 대중조직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중조직들이 중심으로 나서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들이 나서서 분당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탈당하려는 세력에게는 탈당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권영길 그 후보를 지지했던 자주계열에게는 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양비론적인 측면으로 분당을 막아보려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분당을 막지는 못했어요. 노력은 했지만. 자, 요거는 우리 이양국 동지 봅시다. 2월 3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하는 쟁점은 패권 논쟁보다는 종북 논쟁이었고, 그 핵심은 국외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소위 1심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 사무부 총장에 대한 제명안이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심상정 비대위안은 대의원대회 결정으로 제명하자는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 자주계열과 국가보안법 사건에 반대하는 그 그 당시에 다함께죠. 다함께 등은 이 제명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됐는데, 표결 끝에 심상정 비대위원, 즉 당대회에서 즉시 제명하자는 안이 부결됐어요. 그래서 중간 절충판은 제명은 원래 당기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죠? 당대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대회에서 제소를 결정하고 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절충안이 있었지만 절충안도 부결되고 당대회에서 바로 제명하자는 안도 부결되면서 결국은 분당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요건 한계남 동지 봅시다. 민주노동당에서 평등계열이 대거 탈당한 후 이제 자주계열되어서 정파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대부분 자주계열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던 대중조직들 역시 정파 갈등에 휩싸였다. 즉 대중조직 내에서도 자주계열 대 평등계열, 이후 자주계열 내의 갈등과 같이 민주노동당의 갈등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당과 마찬가지로 대중조직 역시 스스로 정파의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자신들도 정파 구조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색은 없었다. 그 정파 구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민주노동당 때는 평등계열 대 자주계열로 편가리가 나눠져가지고 패권이니 뭐니 이런 정파대결을 했는데, 평등계열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자주계열끼리 또 그 정파대결이 있어요. 자주계열끼리는 주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인천연합? 그렇지, 전국연합계열. 인천연합은 이때 이 평등계열하고 따라서 나갔어요. 분당했어요. 전국연합 중에 유일하게, 2008년도죠. 2008년도는 안 나갔고 정의당 때 나갔을까. 자, 이때 아직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연합 쪽 계열이랑 그 다음에 국민파라고 그래가지고 자주계열이긴 하지만 전국연합이 아닌 쪽, 이쪽이랑 또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파가 자주계열 대 평등계열, 그리고 자주계열 내부 분당되고 나서는 이런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하면 이 정파라는 거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정파 A라는 정파가 나가면 B라는 정파가 일치 단결될 거 아니었지만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갈등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정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정파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정파의 폐해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들이 지도부가 정파의 구성원이다 보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이 이 정파 구도에 빠지게 되면서 대중 조직이죠. 대중 조직도 역시 이 정파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자주계열 대 평등계열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민주노총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민파다, 그 다음에 전국연합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뭐가 있냐면은 전국회의라고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회의 쪽하고 그 다음에 국민파라는 파라하게 모아지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로 이제 자주계열에서도 국민파에서 주로 나왔죠. 김명환이 마지막이었는데 현재 이제 된 이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경수? 전국회의 계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파 구조, 정파 대결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폐해를 어떻게 극복하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도부들은 자기가 특정 정파라더라도 특정 정파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에 때까지 정파 구조가 확장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창당 이후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더욱 비판받았다. 네, 됐어요. 그래서 배타적 지지에 반대한 쪽이 처음에는 민주노동당 아닌 현장파였는데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나서는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이 있죠. 그러니까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배타적 지지가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4개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당시도 형식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였지만 이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 분열로 인해 민주노총 역시 내분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진로는 배타적 지지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연대 추진 실패에서 보듯이 상설연대체까지 파급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보면은 당 투쟁전선체 대중조직 이런 거죠. 그래서 당, 노동자당, 그죠? 그 다음에 투쟁전선체, 그 다음에 대중조직은 이제 민주노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이 하나일 때는 이 투쟁전선체나 대중조직도 하나로 단결되는데 당이 2개이게 되면 전선체하고 대중조직도 분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어떠냐면 거리의 집회도 분열된다는 거예요. 집회도 분열된다. 무슨 말이냐면
당이 하나일 때는 전체 다 모이는데 당이 두 개다 보니까 집회가 따로따로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치더라도 쉽지 않은데 분열돼서 행동하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 투쟁의 파괴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면서 전체 진보 진영과 노동 정치의 파괴력이 갈수록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민주노총이 다시 진보대 통합을 요구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야권과 공조하여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고 진보 후보 단일화와 야권연대 성사에 성과를 냈다. 민주노총은 2010년 하반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하여 2011년 5월 1일 노동절 기념 행사까지 선통합선언 및 수임기구 구성을 포함하는 추진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민주노총 내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통합의 대상에 사회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2008년에 뭐가 있었어요? 2008년 1년 내내 데모가 있었죠? 무슨 데모? 광우병. 그죠? 광우병 데모가 있었잖아요. 이 광우병 데모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야, 반 이명박 전선을 해라. 이렇게 했죠? 반 이명박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들은 모여가지고 이명박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했어. 야당 단일 후보. 이 단일 후보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들 있었지만 이 지방의원들에서 그 진보신당까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다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를 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야당 단일 후보라니까 승리하니까 앞으로는 모든 선거는 야당 단일 후보라 그래가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버렸어요. 교육감 선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2010년에 다 이겼어요. 야권 단일 후보로. 그러니까 야 봐라 우리가 후보 단일화하면 이긴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그지 민주당과 경쟁하려면 뭉쳐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민주노총이 다시 통합하라. 원래 도로민주당, 원래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서 통합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일부에는 자, 그 당시에 합법정당을 봅시다. 민주노총 시기에 자, 민주노동당이 합법정당이고 사회당이 합법정당이에요. 노동자의 힘은 합법정당이에요. 정당은 정당인데 비제도권이에요. 비제도권. 그래서 제도정당 통합인데 사회당 그죠? 사회당까지 통합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가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통합 논의가 있었어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통합 논의. 최초 통합 논의. 2003년도에 있었어. 있었는데 통합 논의와 그 다음에 매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도 있어. 대선 후보 단일화, 진보정당 대선 후보 단일화. 한 번도 성사되지 못했어요. 통합 논의에서 문제된 게 뭐냐면 사회당이 민주노동당에게 뭘 요구했냐면 니네는 북이죠, 북의 조선노동당에 반대한다는 강령을 채택해라. 그러면은 통합하겠다. 안 그러면 통합 안 하겠다. 이런 전제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안에 있는 자주계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연히 거부를 했고, 평등계열도 친북이 아니죠. 북의 비판
적이죠. 평등계열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도 북에는 비판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강령에다가 대놓고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는 강령을 할 수가 있냐? 그 당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회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으로 복원하는데 사회당은 배제하자. 이게 민주노총과 그 당시에 진보정당의 다수의 입장이었어요. 일부 소수는 왜 저걸 진짜 넣자고 있지 사회당은? 사회당은 반북정당. 북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 그게 자기네 생명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넣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회당은 초창기 논의에는 이 민주노총이 말하는 여기에 초창기 논의에는 몇 번 참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도장은 찍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되는데 통합 1단계 사회당이 논의하다 서명의 불참 사회당이 떨어져 나가고요. 2단계는 갑자기 국민참여당이 여기에 통합하겠다고 들어와요. 참여당이 통합 논의에 참여.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랬죠? 결국은 민주노총이 반대하는데 민주노동당 계열이죠. 진보신당은 반대했고 민주노동당 계열이 찬성을 했고 나중에 진보신당 계열도 마지못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이 되고 민주노총 입장에 뭐였냐면 선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이고 후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민주노동당의 자주계열이 진보신당과 통합하기 전에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려고 했어. 그걸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권영길도 반대하고 나도 반대하고 경론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당대에서 부결됐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동시에 통합하게 되는 이렇게 해서 통합이 된 거예요. 이 통합으로서 이제 완전히 모든 야권이죠. 민주당 대 나머지 진보 정당이 후보단이라, 그죠? 후보단이라. 이 나머지 진보 정당이 전부 다 통합진보당으로 다 뭉쳤다는 거예요. 세 세력이.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묻지마, 그죠? 묻지마 단일 후보가 되면서 통합진보당이 13석이나 얻게 됩니다. 13석을 확보하고, 근데 이 의석 가지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분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 4월 진보 대통합 방안을 확정하는데 이념과 가치 차이를 인정하고 영국의 입장에서 사안에 따라 북을 비판하거나 칭찬할 수 있으며 묻지마 범야권 연대가 아니라 선택적 범야권 연대를 추진하며 특히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대표제, 1인 1표제, 합의 존중, 정책 연부 할당제, 당원 총투표제 등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이 2011년 4월에 이렇게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이 방향이 관철 안 된 거야. 위반했다는 거야.
묻지마 야권연대, 묻지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면 했는데 실제로 2012년 총선에 전국적으로 묻지마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죠. 강제적으로. 그죠? 선택적인 야권 연대하는데 선택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게 되면서 논쟁이 되게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드디어 2011년 1월 20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대표자 연석회의 6차례, 집행책임자회의 15차례, 정책책임자회의 7차례를 진행하여 5월 31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5.3일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진보 대통합 논의 과정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사회당은 북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주체에서 빠졌다. 또한 국민참여당은 연석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지만 연석회의 내부에서 국민참여당이 먼저 지난 정부 시절에 대해 조직적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는 이후 과제로 미루어졌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당의 논의에는 참여했는데 최종 서명엔 빠졌다랬죠? 왜 빠졌어? 또 북에 대한 입장 차이기 때문에. 반북 노선이야, 사회당은. 좌파 중에 반북 노선이 있어요. 북을 비판할 수 있는데 그게 비판 정도가 아니라 강령에다가 우리 당은 북을 반대한다. 이런 걸 명시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반대로 국민참여당은 이런 초창기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참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진보당이 생기게 되면서 1차 분당이 2008년이죠. 민주노동당 1차 분당, 2008년 분당. 그 다음에 2차 분당이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이 되면서 민주노동당이 소멸하는 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소멸한 과정은 의회주의 몰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